두개골이나 척추뼈가 부러지면 바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지만 팔, 다리 부분의 골절은 수술을 받아서 다시 붙으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노인의 대퇴골절은 다릅니다. 대퇴골절이라는 것은 허벅지 뼈인 대퇴골이 부러지는 것인데요. 노인의 대퇴골절은 치명적으로 위험하죠. 골절 후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게 다른 골절처럼 크게 다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대퇴골절이 생기는 노인분들 보면 그냥 걷다가 넘어져서 아니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이런 사소한 낙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퇴골절에서도 고관절 근처 부위의 골절이 특히 위험한데요. 이 사진 보시면 고관절 근처 대퇴골의 골절 부위가 나와 있는데요. 골절 부위가 고관절에 더 가까울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즉, 좌측 이미지가 우측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우측 사진 상태로 골절이 되었다면 그래도 나사 등으로 고정해서 자연스럽게 뼈가 다시 붙기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좌측 상태로 되었다면 대부분 고관절 자체를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합니다. 당연히 수술도 커지고 길어지고 회복이 더뎌지면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높아지겠죠.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고관절 근처에 대퇴골절이 생겼을 때 골절 6개월 이내에 약 20에서 30%가량이 합병증으로 혹은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30.2%의 사망률을 보이고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경우엔 6개월 이내 20.5%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사망률은 고관절 골절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사망률이 약 6배에서 7배 높은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망률은 좀 더 감소하게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대퇴골절을 겪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1.7배에서 2.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관절 부위의 대퇴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고관절은 굉장히 큰 관절인데 비해 깊숙한 곳 안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골절 때문에 주변 조직에 손상이 생겼을 때 손상을 회복하려면 손상복구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이 피를 타고 공급이 빠르게 되어야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구조상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부위라서 회복도 훨씬 느리고요. 혈액 공급이 계속 안 되면 대퇴골두 부위가 아예 죽어버리는 무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골절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위가 혈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혈전도 크게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이 커다란 혈전이 피를 따라 돌다가 심장이나 폐 근처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폐색전 등의 치명적인 합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 고관절이 다치게 되면 아예 걸을 수 없죠. 무릎관절은 목발을 짚고라도 이동할 수 있지만 고관절 손상은 아예 누워서만 고정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요. 고정 상태에서 노인들은 빠른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손실이 되면 염증 증가로 추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고 회복도 느려지게 되겠죠. 이런 3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퇴골절은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대퇴골절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이 줄어서 구멍이 송송 뚫려 보이는 상태인데 뼈가 약해지니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환자분들 보면 뼈나 관절이 아프면 골다공증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그냥 무증상인데 뼈가 약해지니까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것 뿐입니다.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3배 정도 높아요.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이게 골다공증 원인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노인 여성들의 대퇴골절 또한 남성들보다 3배 많이 발생합니다. 60, 70대 대퇴골절을 예방하려면 갱년기의 시작인 50대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영양소 챙기기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라서 칼슘 보충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보충해준다고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다공증 예방에서 칼슘보다 훨씬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2입니다. 섭취한 칼슘은 위산에 의해 분해 과정을 거친 후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칼슘을 뼈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칼슘을 섭취해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겠죠. 비타민 K2가 결핍되면 피 속의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않고 혈관벽에 붙어서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로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꼭 챙겨주세요. 비타민 D는 풍부한 음식이 다양하죠. 골고루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 K2를 섭취하기 아주 좋은 음식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바로 나토입니다. 나토는 한 숟갈만 드셔도 비타민 K2 하루 섭취량을 충족합니다. 게다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에 좋은 유익균도 많은 아주 좋은 건강 음식입니다. 근육은 뼈를 둘러싸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뼈를 자극해줘야 새로운 뼈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 뼈에서 칼슘층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게다가 노인분들 대퇴골절이 대부분 넘어지면서 생기거든요. 낙상이 생기는 게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돼서 그러는 건데, 런지나 스쿼트, 요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 근력도 키워주고 균형 감각도 높여주면서 낙상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요, 50대부터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70대 환자분 중에 이걸 이제 아시고 런지나 스쿼트 도전하시는데요. 이미 근력도 감소하고 관절도 약해진 상태라 괜히 무리하다가 관절염이 더 악화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50대부터 반드시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챙기시고 하체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면 70대 이후 대퇴골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스쿼트나 런지가 어렵다면 걷기라도 꼭 해주시고요. 저는 20년간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